안녕하세요. 공부법 사전의 소크라 콩입니다. 오늘은 3월 시작부터 1분 공부로 시작하여 상위권 대기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의 최초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열공하는 1차적인 목표는 장기 기억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원리와 복습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뇌는 강한 자극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에 남기거나 반복적인 사건을 기억에 남깁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강한 자극을 주는 충격적인 학습 방법으로 인출하기 연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인출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눈을 감고 공부한 것을 떠올려 보기, 쉬는 시간이나 차를 타고 갈 때에도 공부한 것을 떠올려 보는 것은 아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또 백지 테스트를 들 수 있고 혼자서 공부한 내용을 강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아울러 우리 뇌는 반복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훈련, 연습, 복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산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루만 지나면 70% 정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제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배운 것은 반드시 오늘 복습해야 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70%좀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은 반드시 오늘 복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장기 기억에 남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1분 공부로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바로 분산 반복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을 1분 공부로 시작하여 상위권 되기로 붙였습니다. 장기 기억에 남기기 위해 그날 바로 분산 반복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실천하여도 저는 상위권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최상위권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공부해야 되겠지요. 다시 정리하면 장기 기억에 남기기 위해 효율적으로 분산 반복 학습하는 방법은 1분 공부로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분산 반복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인출하기 방식으로 복습하는 것입니다. 공부한 것을 떠올려 본다든지 백지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혼자서 강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분산 반복 학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1분 복습하고 오늘 배울 단원의 목차, 학습 목표를 보면서 1분 예습합니다. 두 번째, 수업이 끝나면 그 시간에 배운 것을 반드시 1분 복습합니다. 공책에 필기한 것이나 교과서에 줄 그은 것을 그냥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해하려고 하거나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알겠다, 이것은 모르겠다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역시 인출하기 방식으로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서 또는 야자 시간에 한 과목에 1분에서 5분씩 복습합니다. 이때도 그냥 두세 번 천천히 읽습니다. 이해하거나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역시 인출하기 방식으로 복습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공부할 때 무슨 공부를 할까 망설이지 말고 1교시에 배운 과목부터 차례차례 복습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을 자동화 습관화합니다. 예체능 과목도 공부한 것을 떠올려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토, 일, 요일 가운데 하루는 모든 과목을 30분씩 복습합니다. 한 과목에 30분 이상 복습하면 좋습니다. 만일 시간이 없다면 한 과목에 1분에서 5분이라도 복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말 공부 시간표의 보기입니다. 그런데 주말 공부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책가방에 책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책이 무겁기 때문에, 책가방이 무겁기 때문에 책이나 공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책이 무거우면 책을 분건하는 방식입니다. 이 책이 300쪽가량 되는데 무겁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쪽 표지를 책 내용과 분리시켜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뒤쪽 표지를 책 내용과 분리시켜 보았습니다. 100페이지쯤에 양쪽을 젖혀서 칼로 분리시켜 보았습니다. 칼을 사용하여 분리할 때는 조심할 것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방코팅된 장갑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200페이지쯤에 양쪽으로 젖혀서 칼로 분리시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300페이지 책을 3등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양만큼만 책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되겠지요. 이런 분산 반복 학습 방법을 학생들한테 설명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꼭 해볼 수 있겠다. 꼭 실천해 보겠다. 공부가 생각보다 쉽네요. 어른들의 경우에도 공부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천하고 난 뒤 학생들의 반응은 기억이 잘 난다, 이해가 잘 된다, 수업과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졌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최상위권 학생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다. 저는 11530 공부법만 실천해도 상위권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공부하여 최상위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원하는 만큼 공부 시간을 늘리면 되겠지요.